태풍 흰남노 관련한 자세한 상황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본부장님께 네, 먼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남노의 현재 위치 어디쯤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 5시 조금 전에 예. 그 거제도 부근에 중심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이제 비가 그쳤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 태풍은 앞으로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가까이 오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내륙의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단계, 네.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는 태풍을 맞이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를 반절 나누어서 서쪽 지역은 아직은 뭐 비가 오는 지역도 충청도 지역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은 당초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전라남도, 제주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태풍이 포항 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참 동해바다의 공기들을 이쪽 내륙으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태풍이 하기 때문에 예.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태풍이 갖고 있는 바람은 제주도 지날 때 또 남해안 접근할 때보다는 이제 점점 약해지는 단계면은 틀림이 없지만 네네. 그래도 역시 강한 그 바람을 동반한 그런 그 태풍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역대급 강도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밤잠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강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역시 우리나라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태풍 맞이하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었고 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이 밤을 고비를 잘 넘겼다고 저는 봅니다. 네. 금방 바람이 약해지거나 금방 비가 그치진 않지만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5시간, 6시간 정도만 잘 버티면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번 태풍이 최악의 태풍으로 꼽혔던 2003년 매미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미와 흰남노 비교하면 네. 어떻습니까? 만약 기록으로 보면 매미가 뭐 풍속이나 기록면에서는 우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동쪽을 지나고 남해상 지나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 어딘가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던 진로가 매우 유사한 그런 태풍 매미였고요. 기압은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로 매미와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록을 보면 그때 매미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 관측이 됐거든요. 예. 이번 제주도에서 초속 42m가 최고 기록이니까 네. 뭐 기록을 깨거나 뛰어넘지 못했는데 어찌됐건 뭐 이게 기록 깨기 경쟁은 결코 그럼요. 아니고요. 그 만반의 준비로 피해가 비교적 적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대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경로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주도는 지났고요. 구름 영상을 보면 확실히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바람은 뭐 있을 테고요. 파도 문제는 이 태풍이 흔들어 놓은 파도가 잔잔해지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도 네. 해상 상태는 그렇게 되겠고 네.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이 경상도 동해안 쪽, 그러니까 앞으로 비 문제는 동해안 쪽이 더 많은 비가 조금 더 올 가능성이 있고 서울, 경기 그다음에 전라남도부터는 이제 비가 그쳐가기 시작한다. 충청도 일부 내리는 지역도 한 2-3시간 지나면 비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은 오늘 오후까지는 계속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어젯밤에 그 제주도에서 나타난 초속 42m 이런 바람이 불 가능성은 이제 점차 낮아지지만 그래도 초속 20에서 30m의 바람은 이 태풍이 가지고 움직이는 동안 그 영향을 받는 그 동쪽은 그런 바람들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건 이 태풍으로 인한 최대 고비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서로 구분을 했을 때 동쪽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함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사실상 전국이 위험 지역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거든요. 태풍의 반경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태풍 특히 어떤 피해에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이번 태풍은 사실은 이제 호우와 네. 강풍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강풍에 대한 부분들은 가정에서 이 뭐 창문이라든가 출입문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발코니 부분에 이 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적재해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미리 그 바람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반지하 세대라든가 예. 네. 그리고 저층 세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은 침수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먼저 어느 정도 침수가 바로 시작이 되면 사실 바로 탈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기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런 기상 상황들을 꼼꼼히 좀 모니터링 하시고요. 그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의 어떤 그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에서는 뭐 초속 42m의 풍속이 관측이 되기도 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창문에 X자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걸 많이 알려졌잖아요. 요즘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네, 그 X자로 붙이는 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였죠. 그래서 X자로 창문을 붙이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네. 창문이 이제 깨지게 되는 메커니즘은 결국 이제 진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창문이 진동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창문이 진동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창 틀과 그 셰시 부분에 이격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두꺼운 종이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유곽이라든가, 네. 아니면 고무 스토퍼 같은 것을 넣어서 진동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에 대한 유리창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유리창은 실제로 창 틀과 실리콘으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변화가 되면 실리콘이 이제 경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진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테이프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이 실리콘 부분을 꼼꼼히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부산 지역은 뭐 고층 건물이 많고 또 해안가 밀접하다 보니까 아예 나무 합판으로 창문을 막는 경우도 저희가 좀 봤거든요. 이거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뭐 그 창문 바깥에 합판으로 막는 부분이니까 어떤 풍화중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당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들을 따져보면서 시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창문과 창틀이 서로 간에 떨리지 않도록 그 이격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비 피해가 굉장히 네. 많은 지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비 피해가 어떻게 될지 네.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역시 이 태풍이 가까우면서 높은 산이 있는 한라산 한 1000mm 넘는 비가 한라산에 내렸거든요. 네네. 원래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다음에 많이 내린 지역이 역시 지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 그 산청에 한 340mm 정도 비가 내렸거든요. 자, 이런 기록들 역시 태풍 앞두고서 예상했던 대로 그런 산 주변에 많은 비가 왔고요. 네. 바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소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면에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는 태풍에 힘을 얻어서 더 강해지는 단계가 결코 아니거든요. 예. 참 이 아침 6시 때까지 우리 전 국민들이 잘 이 태풍을 대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피해 없이 이 최대 고비 피크점을 지났다고 보는 면에서 이 아침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록으로 보면 태풍 그 초속 최대 순간 풍속이 더 나오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뭐 지난 매미에는 못 미치는 그때가 초속 60m였으니까 네. 지금 뭐 그 기록 관측된 건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이제 태풍의 일종의 그 어떤 쇠퇴기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그러나 한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는 태풍을 지금 맞이하는 단계거든요. 네. 내륙 빠져나갔다고 해서 야 태풍 상황 끝났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동해안은 굉장히 깊은 수심이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흔들어오는 그 동해안 그 높은 해일은 태풍이 점점 약해지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의 높은 해일, 네. 높은 파고는 여전할 겁니다. 예, 예. 네,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산간 지역 피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또 남해안의 만조와 네, 겹친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침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인데. 그래서 동해안 동쪽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강하천이 강물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만조 시간과 겹치게 되면 그게 이제 넘치게 되고 그 침수가 되는 그 전형적인 태풍 접근 시에 그 남해안 침수 우려인데요. 뭐 아마 그런 현상들 분명히 밤에 뭐 보고가 안 됐겠지만 현상으로서는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네. 뭐 조금 전 저희가 연결을 전국 각각 곳곳을 해드렸지만 울산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 네,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다와 인접한 네. 지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일의 네.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진로 지금과 같은 그 제주도 동쪽 지나서 남해 그다음에 경남 남해안 예. 경북 동해안 이 저 빠져나가는 진로가 네네. 전형적인 매미 비슷한 아, 진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특히 동해안 지방이 이제 앞으로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동해안 지방입니다. 네. 경남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 지방 내륙에 오는 비들은 이제 어제보다 더 많이 하루에 그러니까 내린 일강수량을 기록을 깬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 태풍이 완전히 우리 한반도에서 벗어나는 시간 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오후 한 3시 정도 네네.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간 이후 울릉도는 태풍을 지금 맞아들이는 단계, 내륙은 태풍을 보내는 단계,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 면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는 그 태풍의 중심이 비록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 잔여 바람들은 위력적인 바람은 아니겠지만 그 바람의 강도는 제법 강한 상태 유지가 되겠고요. 비는 서쪽은 뭐 그쳐가는 건 분명하고 네. 동해안 쪽이 이제 오늘 앞으로의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릴 강수량이 한 200mm 넘는 그런 강수량을 기록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비에다가 이제 그게 더해지니까 하여간 산사태, 특히 동해안 쪽, 강원도, 경상도 산간 쪽에 산사태 피해 없도록 대비가 되고 산사태가 나는 건 뭐 막을 수가 없겠지만 네네.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까 5시를 기해서 경남 거제에 상륙을 했고 네. 이제 내륙을 관통하고 네,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륙을 관통할 때 피해가 더 커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내륙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륙이 더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내륙에. 자, 문제는 이 내륙을 돌았다는 얘기는 태풍으로서는 고통이죠. 바다 위를 지나서 따뜻한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네. 중심이 내륙에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약해질 그런 단계만 남았는데 네. 네네. 어찌됐건 금방 한두 시간 안에 약해지는 게 태풍이 아니거든요. 네. 이 시간 이후 6시가 넘었는데 오늘 낮 12시까지는 이쪽 동해안 그다음에 동해 바다 이쪽은 뭐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쪽은 하여튼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바람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강풍이 불면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많은 곳에서는 빌딩풍이 분다. 그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종 재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빌딩이 아무래도 뭐 부산 뭐 마린시티라든가 해운대 쪽 초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으면 똑같은 이제 바람이 불더라도 건물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제 골바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하천을 건너도 하천의 유역이 좁아들면 물살이 세지거든요. 네. 네. 이제 똑같은 유량이 지나간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골바람이 세지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공포스러운. 그래서 일반적인 뭐 40m/s를 말씀을 드린다면 뭐 50에서 60까지도 순간적으로 빌딩풍이 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좀 대피를 일시적으로 좀 하셨다가 바람이 잦아진 뒤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빌딩풍이 굉장히 부는 해당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거나 네. 차량을 운행하는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지금 현재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날아가고 건축물이 무너질 수 있는 정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건축물의 풍하중 기준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조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40m/s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0m/s가 어떤 건축법상의 어떤 극값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40m/s라고 하지만 이 면적당 나눠주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40m/s 이상으로 불게 되면 간판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요 구제부 말고 여러 가지 외장재라든가 그다음에 가설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전혀 어떤 규제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간판 같은 것도 해당 간판의 이제 중량을 고려해서 힌지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풍하중이 맞닥뜨리고 이 간판의 예컨대 면적이 넓어지면 더 많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급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풍하중에 대한 상향을 좀 아하.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출근길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빌딩 쪽으로 오히려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걷다가 비바람을 만나서 몸이 휘청휘청거리고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가장 안전한 곳은 이제 건물 안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초고층 건물이라는 건물들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일시적으로 이런 대형 건물 안으로 네네. 들어가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뭐 도심지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곳도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빌딩풍이 심한 그래서 도보로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시면 지체 없이 그런 공간을 좀 찾아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두 분 전문가와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현장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의 마지막 길목이라고 불리는 경북 동해안은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 주시죠. 네가 위치를 잘못 잡았다. 이동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정면이야. 차라리 이쪽으로. 네, 심 기자의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않아서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지금 이 태풍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오전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점으로 보면 가을 태풍입니다. 네. 가을 태풍이 유독 강하다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태풍 자체는 여름이건 가을이건 한여름이 사실은 더 강하죠. 더 계절적으로 뜨거우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을 태풍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이유가 지난 폭염 속에 시달리다가 처서가 지난 뒤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정도로 추워졌어요. 서늘해졌죠. 네,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가을 태풍이 무섭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가 찬 공기가 덮여 있는데 7, 8월 때는 상하층 간에 다 뜨거운 공기로 덮여 있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오는 격이고 지금은 찬 공기가 덮여 있는데 이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거든요. 예. 자, 성질이 아주 다른 공기들이 만나면 큰일이 납니다. 네. 큰 비가 내리고 네네네.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과거에 가을에 오는 태풍들이 더 많은 비를 내렸고 또 가을 이때쯤이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된 그런 농작물 피해가 또 더해지기 때문에 네. 가을 피해가 이제 두려운 것인데 그런 원인으로 이번 태풍도 역시 예상했던 비 다 내린 것 같고요. 그만큼 예상했던 바람 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매미 기록 60m를 깨지는 못했네요. 네, 그런 면에서 어찌됐건 3, 4일 전부터 아주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저는 느낌이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적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직전에 또 태풍이 가을 태풍이 강한 태풍이 와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심우영 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몸을 휘청거릴 정도인데요. 안전모가 벗겨지려고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22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는 오전 7시, 포항은 오전 8시쯤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이 8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 등엔 250mm가 넘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는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순간 최대 풍속이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에서만 179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 대송면 칠성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형산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양악시장과 청림동 등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위력이 강한 만큼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흰담노가 영향을 미친 곳이죠. 제주도가 흰담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새벽 내내 몰아쳤다고 하는데요. 피해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제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제주를 통과한 걸 보여주듯 이곳은 비가 그쳤고 보시는 것처럼 바람만 이따금씩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원래 예상됐던 자정보다 이른 어젯밤 11시쯤 제주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밤새 제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꽁꽁 묶인 선박들이 넘실거리고 야자수나무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주 북쪽 지역 해안가에도 파도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한라산에 최대 9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초속 40m가 넘는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제주 곳곳에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잇따르는 등 오전 4시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198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제주도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해 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태풍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겠고 전 지역에 발효된 태풍경보도 풍랑과 강풍특보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부는 만큼 제주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전남 여수엔 새벽 4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했다가 지금은 점차 멀어지며 비바람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까지도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로 기자,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여수에는 밤새 매서운 비바람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바람은 여전하지만 비는 거의 그친 상황인데요. 여수에는 새벽 4시쯤 남쪽 해상 약 50km 거리까지 태풍이 근접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누적 강수량은 완도 233mm, 진도 210mm에 달했고 여수에는 시간당 51mm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고 순간 풍속은 신안 가거도가 초속 42m, 진도 41m, 여수 35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세기입니다. 새벽 5시쯤엔 태풍의 위력에 이곳 여수의 만조 시간까지 겹치면서 해상에는 4에서 8m 안팎의 매우 높은 물결도 일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간판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는 밤새 69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안과 해남 나주 일대에선 정전이 발생해 2,12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보돼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에서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네, 전문가 대담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태풍의 강도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강도 소개해 주시고 흰남노가 이번에 어떤 강도였는지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 남쪽에 있을 때는 태풍으로서는 가장 강한 슈퍼 태풍이라고 불리우는 초강력 태풍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북상하면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지금 제주도를 지나고 우리나라 내륙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강도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주도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서해안 쪽은 일부는 그 비가 그쳤지만 그 강한 바람은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서 강한 바람 부는 거하고 비가 없는데 내린 바람 강한 부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뭐가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역시 금방 잔잔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 피해 조심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그 태풍들이 올해 이걸로 마지막 끝날 것이냐? 지금 9월 초인데 앞으로 한 10월 초까지는 한두 개 정도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1호인데 1년에 통상 한 26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중에 한 4개 정도의 영향을 주는데 7월에 3개 영향을 줬는데 이 정도로 직접 이렇게 오는 태풍은 아니었고 언저리에서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도 다 직접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에 3개 영향을 줬고 9월에 8월엔 태풍이 우리나라 영향을 안 줬습니다. 아, 네네. 그럼 이제 9월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기록이 될 텐데 바로 12번 번호 받고 올라오는 태풍은 없지만 태풍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저기압들은 밑에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런 면에서 한두 개 정도 태풍이 더 10월 초까지 그 2016년 태풍 차바가 10월 초에 온 태풍이거든요. 네. 지금보다 더 차가워진 상태에서 올라온 태풍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한두 개 정도 더 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의 회전에 대해서 네, 한번 네.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동서를 나눠서 네, 생각을 네, 해보면 네, 네.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위험하다. 네. 특히 동해안 쪽이 네, 더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강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이게 태풍의 회전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태풍은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인데요. 네. 뜨거운 공기 덩어리인데 지금 동해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남해나 그 서해보다 동해는 바닷물에 차가운 찬 바다입니다. 자, 이 강한 반시계 방향으로 바다 위에 찬 공기를 이 내륙으로 이렇게 강제로 끌어서 우리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큰 남북으로 있는 산에 이제 이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네. 그 공기가 강제로 상승을 하게 되고 더 많은 그런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태풍 강릉 2000년도 루사 때 영동 지방인 강릉에 하루에 870.5mm의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태풍의 순환에 의해서 동해 바다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지금 태풍 자체로 가지고 있는 비는 다 이제 대부분 200~300mm 뿌렸고 한라산은 아까 지형적인 효과, 지리산은 지형적인 효과. 이 지형적인 효과가 이제 남북으로 길게 있는 강원도 동해안, 경상도 동해안 지방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앞으로 거기에 150에서 200mm 오늘 하루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와 전라도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쪽은 서울과 인천 중심에서 먼 쪽은 점점 그 태풍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네네. 최대 고비는 다 넘어간다고 보고 최대 고비는 이제 울릉도와 동해안 지방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예. 네. 동해안 지방 이제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조금 다가오고 있고 출근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이제 그 태풍 세기가 심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출근 시간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부분. 그래서 태풍이 심한 시간대는 좀 피하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도보 중에 그런 강한 바람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좀 안전한 공간에 대피를 하시고 바람이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한풀 꺾인 뒤에 걸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운전하고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이 강한 비바람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 서행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 특히 이제 SUV라든가 그러니까 고가 높은 네. 이런 차량들은 풍화 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 뭐 아주 상식적으로 이제 결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력을 더 세게 받게 되고요. 네. 예, 예. 여기에 만약에 자동차가 서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마치 항공기 같은 그런 그 성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체의 흐름상 차 바닥은 평평하고요. 차체가 이제 그 유선형으로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밑에 흐르는 공기의 유속은 일정하고요. 윗부분 유선형으로 된 부분은 이제 지나가야 되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네. 윗부분의 유속이 빨라지면 아랫부분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결국에 들리는 거거든요.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비행기의 어떤 그 양력을 받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빠른 추진력을 가지고 양력을 더 크게 발생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강풍 상황에서 그런 SUV 차량, 그러니까 차고가 높은 차량을 높은 스피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뒤집어지는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교량이라든가 이런 그 높은 지대에 운전을 할 때 그런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풍 상황에서는 절대 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량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비가 앞으로 더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차량이 침수될 우려도 있거든요. 차량이 침수됐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네, 우선 그 침수가 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바깥에 수압이 걸리고요. 안에는 이제 물이 차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기압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예컨대 운전자의 그러니까 바퀴의 전체 정도가 물에 차고 있으면 네. 한 100kg 정도의 수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자력으로 문을 개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문을 못 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수압과 안의 공기압이 이제 차량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올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한 어깨 정도 높이의 물이 차게 되면 압력이 상당히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네. 일단은 좀 문이 안 열린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차면 쉽게 또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차면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태풍 관련해서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